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받아서 쓰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이제 검찰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김백준 씨의 진술이 이렇게 나왔다면 믿을만하다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우선 그 전까지 이제 부인했었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구속되게 되면 구속 전과 후가 심경이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일단 구속이 되면 이건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다 보면 또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모든 어떤 혐의가 쓰여질 수도 있고 이미 전달됐다는 주었다는 진술이 있으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걸 자기가 받아서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달했다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서 쓰였다 하는 걸 진술하지 않으면 자신이 횡령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엄청난 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심경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김의종 전 부속실장 얘기할 때도 본인도 그렇게 특활비를 전달한 역할을 했지만 자신도 전모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활비 전모를 아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어떤 사람들에게 각각 작은 이제 부속적인 일을 맡겼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모를 아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김백준 전 기획관도 사실은 그렇게 보면 전체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담당한 역할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고 사용처까지 지시했다 하는 것은 그렇게 전체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춰 보면 유사한 그런 진술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변호사님은 김백준 기획관의 이 심경 변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만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해결됐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총무기획관이죠. 이분은 영장실질심사할 때 혼났다는 거예요. 왜 혼났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사용하던 업무용 핸드폰이 있었는데 업무용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면서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압니까? 물어봤대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는데도 그러니까 무조건 부인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사용했던 번호까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알고 기억이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재판부나 검찰에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분이 이제 거기서 한번 좀 충격을 받았다가 영장이 발부가 돼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근데 구치소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79세의 나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가법 5조의 국고손실 혐의 같은 경우는 만약에 4억 원을 받았다라는 게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뇌물죄로 현재 구속이 돼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게 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간 거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간에 그 의문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다. 더더군다나 강조한 게 뭡니까? 사적으로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얘기는 나는 모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물어봐라. 이제 이런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연이어서 측근들이 입을 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좀 곤란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막 곤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청와대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한 10시 정도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일희일비하거나 하나 의문점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즉각 반응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기로 그렇게 얘기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공소시효라고 하는 변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환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쪽으로 먼저 해서 시간을 조금 벌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본인이 사실 유치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아직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망신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당장 호들갑스럽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오늘 전해진 소식을 또 보면 SNS를 통해서요. 저희가 아까 정현 선수의 승리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응원글을 또 남겼더라고요. 뭔가 지금 수사 상황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신경 쓰이지 않는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도 정현 선수 얘기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테니스를 워낙 좋아하시죠. 그래서 예전부터 황제 테니스 논란, 또 퇴임 이후에도 기무사에 가서 테니스를 쳤다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우선 뭐 팬으로서 하나 정말 이런 낭보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럴 때는 아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뭐 그러나 지난번에 기자회견 보면서는 기침을 계속하면서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다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예. 초조해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럴 때가 아닌데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느끼는 것은 오히려 평정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그 내세우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기본적으로 어떤 현재로서는 아까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지만 현재 법률적 대응팀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예. 준비하고 있다. 뭐 그러나 전범적 검토해 보니까 자신들이 뭐 어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또 다른 방향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가회동 아주머니라는 존재가 또 등장했습니다.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했다고 해요. 네. 뭐 지난번에는 무슨 뭐 주사 아주머니가 나왔었고 또 기치료 아주머니 나왔었는데 이제 또 가회동 아주머니라고 그러는데요. 뭐 장모 씨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원래 가회동이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개인 사택이요? 집이가 있었죠.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오랫동안 한 40년 가까이를 이제 식당 일을 책임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된 사적인 일을 봐왔다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장모 씨에게 직접 돈이 전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김의종 전 부속실장이 얘기하기로는 자신이 이제 그 10만 달러를 바꿔서 당시 이제 관저에 근무하던 부속실이 아니고 예. 관저에 근무하던 여성 행정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이 장모 씨는 이제 행정관은 아니니까 당시 이제 그 관저에 근무를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정황이라든지 그래서 돈을 주고받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내밀한 일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뭐 그런 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 그러면 김윤옥 여사도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김윤옥 여사는 사실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를 지금 고소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서는 고소인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라도 김윤옥 여사를 이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그 가회동 아주머니를 불러서 조사한 마당에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제 부를 것이냐 이제 그게 항상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기나 이런 그 방법 내용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중하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국정원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 이런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모레 이제 소환이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전해진 얘기는요. 원세훈 국정원장의 사퇴 무마용이었다 이런 의혹입니다. 사퇴 무마용.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에 T-50 그 비행기를 구입하려고 특사단이 왔었는데 그때 그 특사단 숙소에 누군가 침입해서 뭐 노트북 뒤지다가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권 내부 정부에서 계속 이제 원 전 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원 전 원장이 사퇴하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길래 내가 사퇴를 무마했다, 말렸다 오히려 계속 맡아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 사퇴 무마용으로 이걸 돈 전달하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뭐 사퇴 무마용은 아니었을지라도 당시 여권 내부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압박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당시 여권 실세였던 다 아시다시피 만사 형통이라고 했던 이상득 의원이니까 당시 여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여론 무마용, 그러니까 여권 내부용, 여론 무마용으로 돈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활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퇴를 좀 뭐 하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이기보다는 그 여권 내부에 들끓는 여론을 조금 뭐 잠재워 달라 이런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득 전 의원 결국 만사 형통의 몰락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과거에 그렇다면 어떤 의혹 또 사건들과 연관이 돼 있었는지 한번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공정심사에 전혀 관여 안 했습니다. 관여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책임을 그 사람들이 져야지 잘못된 걸 왜 내보고 얘기를 해요? 내가 국정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또 내가 청와대 인사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난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공사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가서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측근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하신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할 말은 왜 내가 여기 와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저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묻는데 대답을 좀 하기가 힘듭니다. 네,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있었던 만큼 정말 많은 사건 그리고 의혹과 연관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3년마다 고비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2012년 저축은행 비리 혐의도 있었었고 또 2015년 포스코 일감 몰아주기 아까 나왔었죠. 그리고 예. 지금 현재 건 아직까지 대법원 재판 중이라고 하고요. 2018년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가 있는데 또 하나 좀 재미있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 그냥 넘어갔던 건데 2012년도에 그 이제 MB 정권 말에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 계좌에서 뭉칫돈이 한번 발견된 적이 있죠. 7억 원이. 근데 당시에 그 보좌관의 돈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 7억 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상득 의원의 장롱 속에 있던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도대체 어떠한 돈이길래 장롱 속에 7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넣어놨던 것인가. 사실 그게 상당히 좀 의심스러웠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지난번에 내곡동 사저 특검 했을 때 2012년도 역시 이시영 씨가 이제 그 6억 원 정도가 그 출처가 소명이 안 되니까 이상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 큰아버지겠죠. 큰아버지의 베란다에 있던 돈 6억 원을 내가 보스백에 담아가지고 갖다 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아까 말한 7억이나 6억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전부 소명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의문들하고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입막음용이라던가 이런 용도로 돈을 받아놨다가 모아서 그 돈을 나중에 필요할 때 쓰고 이랬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만사형통이지만 3년마다 위기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3년마다 위기를 잘 극복해 왔는데 이제 와서 마지막에 조금 좀 이 스텝이 꼬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그런 의문들이 다 풀려야 될 텐데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국정원 특활비 이 의혹 외에도 또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을 하실 텐데요. 함께 보시죠.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나인된 물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또 다른 의문입니다. 의미심장한 녹취를 제보받았다. 박범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도영 씨와 다스 직원 간의 그 녹취 내용이 있습니다. 이동영 자기는 나도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또 아버지 이상은 씨를 말합니다.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라는 얘기인데요. 직접 음성을 들어보시면 제가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직접 음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직접 음성을 들어보시면 이동영, 이상은 이 사람들이 다스에 그냥 몸을 의탁하고 있는 처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생생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월급 사장이라는 녹취록 나왔잖아요. 네네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씨가 지금 다스의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지 회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오늘 그 이동영 씨가 이제 그 이상은 회장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아까 좀 답변을 보니까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누구 겁니까? 당연히 아버지 거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싶더라고요. 근데 지분이 있으니까 아버지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상식적으로 네. 답변이 그렇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답변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 중에 많이 들어보면 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세웠다는 그런 진술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 인사에까지 관여했다 이런 진술도 있고
그야말로 저 이상은 회장은 월급쟁이 사장이었다. 500만 원까지밖에 못 썼다. 그 돈 썼다가 혼났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정도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중에서 다 그런 얘기 하고 있죠. 얘기를 내 것을 내 것이라 못하는 그런 참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다 하는데 이번 사건이 만약에 그야말로 이제 다스 실소유주가 현재 그 지분 구조대로 끝난다면 최대 수혜자가 지금 좀 전에 소환된 이동영 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밝은 표정이잖아요. 저기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 소환되는 사람의 어떤 그 태도나 생각, 그 표정이라고는 조금 믿기지 않을 정도의 활발하고 아주 밝은 표정이어서 좀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지금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만약에 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면 본인이 본인 재산을 왜 본인 거라고 얘기를 못할까? 이것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본인 거라고 얘기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들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첫 번째는 이제 공직자로서 그 재산 명시나 재산 그 관계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첫 번째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벌써 걸리고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의문이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거짓 해명한 것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다스가 사실 이제 BBK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본인도 피해자라고 했지만 나중에 돈을 다 찾아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닌 게 되어버렸는데 그때 그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었던 게 대통령으로서 직권남용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본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직권남용에 가면서 돈을 회수할 리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인정이 돼버리는 순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이 지금 보이고요. 아까 이제 이동영 씨 얘기에 대해서 너무 해맑고 좀 밝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원래 저분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요. 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게 왜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수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과거 이제 BBK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게 이제 옵셔널 벤처스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에서 그때 투자한 사람들이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왕창 손해를 봤었습니다. 근데 BBK도 마찬가지 손해를 봤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지금 얘기하셨지만 그걸 투자금을 BBK만 회수해 갔었습니다. 나머지 다 손해를 봤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영향을 행사해서 다스가 투자한 돈만 회수해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현재 실소유주가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밝혀진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잔가지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당시에 투자한 옵셔널 벤처스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손해를 봤는데 다스만 돈 회수해 가 버려서 그게 이제 결국 이명박 대통령 영향력이 아니었느냐 하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거죠. 정말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의혹인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건지 이제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